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만 수업이 있고 목요일, 금요일 수업이 없고 그 다음에 토요일은 동아리를 하고 그리고 일요일에는 보통 교회를 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자유는 수목금입니다. 수요일 수업이 끝난 후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그래서 오늘은 수요일이거든요. 월요일, 화요일 정말 정신없이 수업 듣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짜 화장을 오랜만에 했어요. 지인분들이 화장을 좀 하고 유튜브를 찍어라. 너무 제가 평소에 원래 화장을 잘 안 해가지고 너무 진짜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귀찮아 막 찍었더니 제발 화장을 하라고 하네요. 평소에 화장을 정말 안 하거든요. 귀찮기도 하고 바빠요. 일단 이렇게 화장을 하고 씻고 머리하고 화장하고 이런 게 거의 2시간 걸리잖아요. 1시간 반? 2시간? 이게 에너지를 쏟는 게 너무 힘들고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효율적인 걸 하고 싶고 하니까 그래서 뭔가 더 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조금 찍을 때만큼 화장을 좀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마 11월 말에 한국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JLPT 시험을 보기 위해서 잠깐 한 4, 5일 정도 한국에 머무르면서 이제 곧 한 15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정말 바쁘게 공부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사람을 만나는 마지막 날이 될 것 같고 공부만 하고 화장할 일도 없을 거고 많이 바빠질 것 같네요.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예쁘게 조금 입고 영상을 찍어봅니다. 제 오늘 룩은 그냥 핑크핑크하고 위에다가 화이트 코트를 걸칠 거예요. 약속 시간이 6시인데 너무 빨리 준비해버렸어. 나 할 게 없다. 맨날 이래요, 저는. 보통 1시간이면 준비 다 끝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인생. 저는 오늘 기분이 꾸릿꾸릿한 이유를 찾았어요. 밖에 어둑어둑 하고 비가 와서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다운된 이유였네요. 전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도고동문학과가 전공인데 독일에서는 못 살 것 같아요. 독일은 굉장히 춥고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쪽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남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엄청 춥고 밤도 길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독일에 살 수 없어요. 나는 그럼 왜 도고동문학과를 배우는 거지? 내가 왜 중국에서 독일어를 배우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항상 사람들 만나서 저는 지금 중국에서 독일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아니 왜 중국 가서 독일어를 전공해?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근데 제가 갓 대학교를 선택할 때쯤에 대학교 내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없었어요. 그냥 책을 읽으면 좋고 다른 걸로도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꼭 내가 대학교에 가서 뭔가를 배워야 하나? 그러나 대학교는 가야 하고 그때 저는 이미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중국 대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중국어는 언어라는 게 당연히 100% 완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공으로 이미 중국어는 어느 정도 배워놨는데 대학교까지 가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싶지는 않고 영어는 또 고등학교 때 배웠고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배워보자 라고 해서 독일어를 선택했습니다. 독일어 선택한 거 사람들이 후회하냐고 물어보면요.
반은 후회하고 반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반은 후회하는 이유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물론 공부를 하다 보면 어휘가 쌓이고 쉬워질 때가 와요. 어느 정도는 눈에 들어온다. 그런데 이게 진짜 그러기까지 너무 많이 고생했어요. 저는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공부하는 편이고 앉아서 10시간 공부하고 이러는 편이에요. 독일어 공부를 할 때도 기초만 3번 했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제 스스로 제 유일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꾸준함, 성실함이라서 그냥 그걸로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독일어를 혼자 공부하는 게 진짜 어려웠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언어를 좋아해서 그런지 재미는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총 4학년, 1, 2, 3학년 4학년이라고 보면은 1, 2학년은 정말 언어만 공부해요. 단어 공부하고 문법 공부하고 회화하고 그냥 계속 문하고 엄청 언어만 딱 2년 동안 공부하고 3학년, 4학년 때부터는 조금씩 방향성이 갈려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배운 독일어를 가지고 3학년 돼서는 이제 경제학, 외교학, 번역학, 언어학, 문학 다양한 분야로 조금씩 갈려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치우쳐진 게 경제학이랑 국제정치, 외교학 이런 쪽에 많이 치우쳐졌습니다. 저도 제가 경제학을 좋아하게 될 거라는 거를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대학교 들어오기 전까지 나는 언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에 관심이 있어 왔고, 그렇다면 나는 아마 언어학 쪽에 재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언어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저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학사가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뭔가를 엄청나게 전문가처럼 공부를 할 순 없어도 이 분야가 내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조금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단점은 제가 경제학을 배우고 국제정치를 배우고 외교학을 배우고 하잖아요. 그리고 무역 같은 것도. 이러한 용어들이 사실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영어예요. 그러니까 영어에는 이코노미라고 하잖아요, 경제를. 근데 독일어로는 Wirtschaft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념들을 전부 다 독일어로 배워요. 근데 사실 제가 독일에서 살고 독일 대학교를 갈 게 아니라면 이러한 전문적인 용어까지 내가 독일어로 공부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제 어렸을 때의 생각으로는 제가 만약에 아이를 키운다면 좋은 교육을 하는 나라로 가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독일어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 내가 나중에 미래에 30대가 되고 이럴 때 독일 가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서 독일어를 선택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된 건데 막상 이렇게 점점 더 알면 알수록 유럽이라는 나라, 독일이라는 국가에서 실제로 살고 있으신 동양인 분들 얘기도 듣고 하면은 결국에는 백인 사회가 주류인 사회잖아요. 저는 거기에 가면은 어쨌든 비주류로 살 텐데 심지어 같은 동양인 중국에서도 저는 이방인인 느낌을 되게 받고 소외감, 외로움도 드는 상황에서 독일이란 나라에 제가 가서 실제로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독일어를 공부하고 슬럼프가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독일어를 공부하고 있지? 나는 차라리 영어를 하고 이민족으로 이루어진 그런 미국이나 캐나다를 생각하면 조금 더 편했을 텐데 영어만 열심히 하고 중국어 원래 하던 대로 하면은 그랬을 텐데 내가 왜 독일어를 선택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어는 매력이 있습니다. 독일어가 매력이 있는 이유는 니체, 쇼펜하우어 이러한 철학자 분들이 쓴 책들을 원어로 읽을 수 있어요, 독일어로. 그리고 칼 마르크스와 같은
정치 사상가의 책 또한 직접 원서를 읽을 수 있고 독일 문학도 헤르만 헤세라든가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원어로 볼 수 있다라는 매력도 엄청 크고요. 일단 독일어 자체가 영어랑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유사성이 커요. 영어로 자본주의가 카피탈리즘일 거예요, 아마. 독일어로 카피탈리스무스라고 하고 영어로 My name is Bella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My Name ist Bella 이렇게 독일어로도 하고 유사성도 조금 있어서 물론 깊이 들어가면 엄청 많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요. 그래도 독일어를 공부해도 영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유럽에 이탈리아도 가봤고 프랑스 가봤고 스위스 가봤고 영국 가봤는데 독일만 안 가봤어요. 제가 도고동문학과인데 아마 관광으로서 가족이랑 같이 가다 보니까 그냥 관광지들만 가게 됐는데 독일은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정말 독일이란 나라도 제대로 가본 적 없는데 이렇게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독일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가면 되게 벅찰 것 같아요. 내가 대체 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아 이게 거기구나 이러면서 제가 스위스를 갔을 때 21살 때였거든요. 그때가 아마 대학교 1학년 막 마치고 휴학하고 이런 때니까 그때 독일어 그렇게 서툰 와중에 스위스에 가서 우리 가족끼리 호텔에 묵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안 열린다고 독일어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 여행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되게 유럽이란 나라도 처음 가보고 엄청 되게 많은 경험을 했는데도 제가 배운 언어로 직접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되게 감사함을 많이 느끼는 순간이었어서 아마 제가 독일에 간다면 그런 부분은 행복할 것 같네요. 거기에 살 것 같진 않지만. 그리고 한국에 독일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왜냐하면 비교적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라든가 음악 또 미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가 스페인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쓰고 프랑스어는 애초에 프랑스어 자체가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프랑스라는 국가도 그렇고 그래서 프랑스어는 많이 배우는데 독일은 한국이랑 교류가 일단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무역을 하는 거에서도 일본과 한국이 무역을 하는 것과 독일과 한국이 무역을 하는 이러한 수출품들 있잖아요. 이게 일본이랑 독일이랑 조금 겹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멀리서 오면은 비용이 조금 더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옆 나라 일본에서 조금 더 한국이 그런 비슷한 물건들을 많이 수출하고 일본 물건도 그만큼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독일이랑 교류가 없고 역사적으로도 많이 닿는 부분이 많이 없어서 한국에서도 도고동문학과가 많이 그렇게 막 실용적으로 많이 쓰인다라고는 많이 못 들었거든요. 연구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거나. 근데 저는 중국에 있으면서 중국 사람들은 독일어에 정말 진심이에요. 정말 정말 잘 가르치기도 하고 교재도 엄청 많고 다양하게 저는 솔직히 지금 제가 여기서 중국에서 독일어를 전공한 사람은 진짜 거의 저밖에 없을걸요. 왜냐면 제가 북경 외국어 대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여기가 중국 내 최고의 언어 학교인데 그 도거동문학과가 한 지금 역사가 70년 됐나요? 제가 최초의 순수 유학생이에요. 마찬가지로 최초의 한국인 유학생이고 저희 학과에. 그렇다 보니까 아마 중국 내에서 다른 독일어를 하는 한국인은 저밖에 없지 않을까요, 거의? 있으시다면 댓글.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중국에 있는 되게 다양한 독일어 교재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책들도 엄청 많이 사놨고요. 이러한 것들을 한국에 가져가서 정말 한국 사람들이 독일어를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사실 일본어나 중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언어 공부를 하려면 컨텐츠가 많아야 돼요. 사람들이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제가 독일어 전공이지만 정말로 재밌게 볼 수 있는 거를 많이 찾지 못했어요. 넷플릭스에 투핫인가? 그런 게 있는데 유교걸로서는 너무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 남사스러워서 그런 것도 못 보고 볼 수 있는 게 그냥 뉴스, 독일 뉴스들 보거나 애니메이션, 페파피그 이런 거 독일어 버전 같은 거밖에 못 보는데 일본처럼 다양한 애니가 많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전 일본어 공부할 때 너무너무 행복한데 애니 보고 인강 듣고 단어 공부하고 쓰고 책 읽고 또 이 애니 보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독일어는 공부. 어쩌겠습니까? 제가 선택한 전공이고 제가 책임져야 되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독일어 전 좋아요. 세계 4위 경제대국 지금 3위인가요? 4위 경제대국으로서 그리고 유럽 내에서 모국어로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1위랍니다. 막간 어필. 그러니까 독일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도 아직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다들 독일어 조금만 더 사랑해주세요. 저 오늘 룩